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0년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이 다가왔다고 봐야죠. 구들장 놓기 현장에서 문화재 수리 기능자 온돌공이 구두를 놓으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의 구들 이야기 시간입니다. 구들은 직접 배우시면 제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한 며칠만 배우시면 소비자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 구두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들 장인이라는 사람 쓸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게 불안할 경우에는 이제 구들 장인을 통해서 놔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놓으시면 된다.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남자나 여자나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구두를 놓을 수 있다. 저는 그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놓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따뜻한 구들장에는 아랫목에서 소음이불 두껍한 것 덮고 몸을 녹이던 아련한 추억의 시간 속으로 달려가곤 합니다. 오늘도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구들장 넣는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들넣기 시공 과정 중에서 고래뚜구 규격과 간격 그리고 개자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제가 틈틈이 설명을 해드렸던 것인데 상세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에는 구들장은 두께 60에서 100mm의 얇고 넓게 쪼갠 전파남 또는 화강암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은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압축 강도는 강하지만 인장 강도가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강암의 압축 강도는 145에서 200메가파스칼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15에서 24메가파스칼. 그리고 미군 부대 같은 데 이제 좀 단단하게 건물 쓸 때 27메가파스칼. 그리고 뭐 15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 쓸 때 30메가파스칼 이상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버림치고 할 때는 15메가파스칼 정도를 뭐 써도 큰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이 화강암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압축 강도,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되겠습니다. 석재나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는 강하지만 인장 강도가 약해가지고 기둥재로는 굉장히 좋죠. 눌러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보와 같은 수평재로 쓸 수 없는 것은 인장 강도 약하기 때문에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들장은 자연산 돌을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강도가 떨어져 자연적으로 금이 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푸석푸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이 부서져 내리지 않도록 구들장은 전체를 5cm에서 10cm 정도를 벽돌 위에 이렇게 놔줘야 됩니다. 양쪽에 다. 어느 한 부분만 이래가 공간 좁으면 그거는 잘못하면 깨지면 크게 이제 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뜻한 열 에너지를 골고루 펴기 위하여 부넘기 위치와 크기를 각각 달리 해야 돼요. 유체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넘기 크기를 줄이고, 왜냐하면 압이 강하면 확 압이 강한 만큼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부넘기, 불목 크기를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압이 적은 곳에는 크게 한다. 그러니까 아궁의 정중앙에는 작게 하고 양가호로는 크게 한다. 그리고 고래가 큰 것은 자연스럽게 화열이 지나가야 되니까 큰 데는 좀 더 크게 하고 작은 데는 더 작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배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유체의 압력과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고래의 크기와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유체의 압력은 유체의 관성에 의하여 유체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곳이 1차적으로 유체 압력이 높은 곳이고, 그래 들이받치니까 받쳤다가 옆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주변에서 멀어지는 곳이 점점 압력이 약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각도가 지나면은 여기서 들어가가 나갔다가 여기는 약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또 강해집니다. 그거는 관성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구조역학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땔감을 적당히 넣을 때의 경우입니다. 아궁이에 땔감을 절반도 넣지 않고 불을 지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운데 불목으로 밀려 들어가던 화열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을 반만 떼면 어때요?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운데로 쑥 들어가고 양 가오로는 하나도 갈 데 없죠. 이렇게 되면은 양 가오로는 찹고 가운데만 뜻이 따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체의 진행 방향에서 부넘기가 작아서 맞고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열기가 옆 부넘기를 통해서 다시 옆에 불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면은 제가 구들교육을 받으면서 학습용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이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도면입니다. 구들 초보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고래뚝이 높으면 습관리도 힘들어지고 열 손실도 늘어나게 됩니다. 황토방용으로 3, 4평 정도 내외의 구들방이라면 고래뚝의 높이가 얼마나 적당할까요? 저는 4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벽돌 4장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20cm 내외가 될 겁니다. 그보다 더 높으면 열 손실만 많아지게 됩니다. 불을 떼지 않을 때 고래 안에 냉습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공간의 크기만큼 냉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 불떼기 할 때 열 손실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래뚝의 높이가 높은 것입니다. 불을 지폈을 때 화열은 위쪽에 바짝 붙어 가지고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20분 이상 아궁이에 불을 떼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 특성상 구들장에 부딪히고 고래뚝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어 냉과 습이 섞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래뚝이 높을수록 열기 손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응추리 조경과 구들장 농장에 처음에 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불떼기를 했는데 평소에는 한 짐 정도 떼면 뜨끈뜨끈했어요. 그런데 장마철이 돼가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때는 한 10짐 정도 넣는 것 같아요. 아마 떼도 뜨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들장을 제껴보니까 고래바닥에 물이 축축하게 차 있습니다. 뜨거운 열은 위로만 올라가지만 밑에 있는 물은 차보니까 물로만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부딪히면서 와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물도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은 어떻게 돼요? 흘러갑니다. 지하수니까. 그럼 열을 받아서 흘러가게 되면 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은 따뜻하고 습한 것은 위로 가는 건 맞지만 밑에 습이 존재할 때는 10배 이상의 열량 손실이 발생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이 화열, 고래 그리고 이런 데 대해 간단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큰 사찰의 경우에 고래뚝이라든가 그리고 구들방을 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례차례 하나하나 컨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